자꾸 눈물이 났어. 엄마가 봤으면 다 큰 것이 운다고 등짝을 쳤을 테지만, 근데 그렇게 아프게 때리면 눈물이 더 난다는 걸 엄마는 왜 모르는 걸까? 어쩔 수 없었어. 무서워서 덜덜 떨면서 울다 보니 딸꾹질까지 났어. 아, 그때였어. 저 멀리서 날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 리아야. 책방 아저씨의 목소리였어. 난 아는 척 얼른 눈물을 닦고 벌떡 일어났어. 책방 아저씨는 항아리를 하나 들고 있었어. 내가 기절이 있어서 물을 뜨러간 사이에 내가 깨어난 거라나? 울음은 간신히 그쳤지만 딸꾹질은 창피하게 영 그치질 않네. 뭐예요? 더러운 항아리에 담아온 물을 나한테 끼얹으려고 딸꾹 그랬단 말이에요? 허리에 손을 올리고 인상을 쓰면서 화를 내려고 했지만 중간에 딸꾹질을 하는 바람에 스타일만 완전히 구기고 말았지. 아참, 그랬지? 그런데 물 떠오는 걸 잊어버렸네. 허허허, 이 토기를 보고 깜짝 놀라는 바람에. 뭐야? 내가 기절한 것보다 저 항아리가 더 소중하단 말이야? 그런데 항아리가 아니고 토기라고 했나? 미안. 이 토기는 고조선 때 거라서 보는 순간 딴 생각이 안 나지 뭐야. 다시 다녀올게. 됐어요. 도대체 고조선은 뭐고 항아리는 왜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책방 아저씨는 내가 화를 내는 줄도 모르고 신이 나서 설명하기 시작했어. 내가 설명해 줄게. 이건 팽이형 톡이라고 부르는 건데 우리 역사의 첫나라인 고조선 때만 만들어진 독특한 톡이거든. 여기서 잠깐. 흙을 빚어서 불에 구운 그릇을 톡이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의 도자기로 발전한 거야. 팽이형 토기의 입부분 아가리와 밑창 부분에는 빗살무늬가 남아있어서 그 후에 나올 신석기 시대의 빗살무늬 토기와 관계가 있다고 보고 있지. 난 토기를 찬찬히 들여다보았어. 별로 잘 만든 물건 같지도 않은데 책방 아저씨는 혼자 흥분해서 큰 소리로 떠들고 있었어. 이건 정말 대단한 발견이야. 우리가 어디로 온 건지 알겠니? 우리는 지금 고조선 시대로 온 거란 말씀. 어떤 마법으로 여기까지 온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야. 난 조금 찔렸어. 내가 손가락으로 그 청동 거울의 흠을 만지는 순간 이곳으로 떨어졌으니 말이야. 근데 그 청동 거울은 어딨지? 바지 주머니를 뒤져보았어. 아참, 그게 좀 작긴 하지만 주머니에 들어갈 정도로 작지는 않았지? 어디로 간 거야? 주머니에 있는 거라고는 100원짜리 동전 하나하고 지아한테 줄 약봉지 뿐이었어. 으악, 그거 없으면 집으로 못 돌아갈 텐데. 세상 모르고 팽이양 톡인지 토끼인지 떠들던 책방 아저씨가 갑자기 말을 그치고 내게 물었어. 리아야, 너 어디 아프냐? 얼굴이 창백하다. 열은 없나? 아이쿠, 이런데 오려면 구급 약통을 가져와야 하는데 갑자기 빛이 번쩍하는 순식간에 이런 곳에 와버렸으니 뭘 가져올 수가 있었어야지. 이거 참 도움이 될 만한 건 하나도 없네. 돈은 좀 있지만 어디 약국에 있을 리도 없고. 아저씨가 조용히만 해지면 딸꾹 살 것 같아요. 딸꾹질이 아직도 안 멎니? 걱정스레 날 쳐다보던 책방 아저씨는 갑자기 펄쩍 뛰면서 내 뒤쪽을 손가락질했어. 저거 뭐냐? 저절로 한숨이 나왔어. 날 놀래켜서 딸꾹질을 멈추게 하려는 거 누가 모를 줄 알고 그런 건 이미 유치원 때 졸업했단 말씀. 너희들은 누구냐? 으악! 등 뒤에서 굵고 낮은 목소리가 들렸어. 난 깜짝 놀라 간 떨어지는 줄 알았지. 뭐 좋은 점도 있긴 했어. 그렇게 놀라니까 정말 딸꾹질이 거짓말처럼 그친 거 있지? 뒤를 돌아보니 아저씨 몇 명이 서 있었어. 우와, 정말 놀랐다. 그 사람들은 기다란 창을 들고 있었어.
입고 있는 옷은 태권도부 비슷하게 생겼는데 맨 앞에 선 사람만 가죽으로 만든 옷에 금속으로 된 허리띠를 차고 가슴에는 내가 항아한테서 뺏은 것과 비슷한 청동 거울을 목걸이처럼 늘어뜨리고 있었어. 어라? 저 청동 거울은? 틀림없어. 내가 잃어버린 그 청동 거울이야. 남의 것을 말도 안 하고 가져가다니 저 사람들 혹시 강도 아니야? 자세히 보니 그 사람들은 허리춤에 칼도 차고 있었어. 나는 재빨리 책방 아저씨 뒤로 숨었지. 그런데 책방 아저씨는 넋이라도 나간 것처럼 앞으로 뚜벅뚜벅 걸어 나갔어. 저 칼 무척 날카로워 보이는데 가까이 가도 되는 걸까? 책방 아저씨를 쫓아갈 수도 안 쫓아갈 수도 없었지. 여기서 잠깐. 우리나라에는 비파라는 악기와 비슷한 모양의 비파형 동검이라는 독특한 칼이 있었어. 기원전 4세기경이 되면 훨씬 실용적이고 쓰기 좋은 세형 동검으로 발달하게 되지. 지금 리아가 만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칼이 바로 세형 동검이야. 되는 걸까? 책방 아저씨를 쫓아갈 수도 안 쫓아갈 수도 없었지. 그런데 내 걱정과 달리 오히려 저쪽 사람들이 놀란 눈치였어. 하긴 책방 아저씨 첫인상이 좀 무섭긴 하지. 덩치는 동산만한 데다가 구레나룻이 덥수룩해 보통 사람처럼 보이질 않았지. 책방 아저씨는 사람들이 어쩌고 있든지 신경도 안 쓰고 저 사람들은 무기를 들고 있었는데도 무조건 앞으로 다가가더니 누군가의 옷깃을 잡고는 중얼거렸어. 이야, 이거 진짜 자임이구나. 이게 늘 헷갈렸는데 잘 됐어. 실물로 보게 될 줄은 정말 몰랐는데. 여기서 잠깐. 우리나라는 본래 왼쪽 옷이 안으로 들어가는 형태의 왼자 좌임으로 옷을 입고 중국은 오른쪽 옷이 안으로 들어가 오른쪽 끝부분을 여미는 형태의 오른우 우임으로 옷을 입었어. 그러다가 우리나라가 중국과 문화를 주고받게 되면서 서서히 중국식 우임을 받아들이게 됐지. 사소한 것도 결코 놓치는 법이 없는 책방 아저씨라니까. 이게 무슨 짓이오? 맨 앞에서 가죽옷을 입은 사람이 책방 아저씨를 손으로 밀어냈어. 하지만 책방 아저씨는 무려 100kg이 넘었지. 그러니 손으로 민다고 책방 아저씨가 밀릴 리가 없어. 책방 아저씨는 누가 자기를 밀었는지도 모르고 계속 옷깃만 만지작거리고 있었어. 아저씨! 보다 못한 내가 소리쳤어. 그제야 책방 아저씨는 정신을 차리고는 가죽옷을 입은 남자를 쳐다보고 고개를 꾸벅 숙였어. 아, 저희는 수상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가죽옷을 입은 남자는 불쾌하다는 듯이 말했어. 옷차림이 우리랑 다른 걸 보니 수상한데, 그리고 어떤 사람이 수상한지 수상하지 않은지는 수상한 사람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오. 책방 아저씨가 머리를 긁적였어. 아하, 예, 그건 그렇군요. 아무튼 저희는 착한 사람들입니다. 아, 이 사람이? 그건 우리가 정하는 거란 말이오. 책방 아저씨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또 이렇게 말했어. 아, 네. 아무튼 착한 사람이니까 그렇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니, 이 사람이 정말 가죽옷을 입은 남자는 더는 못 찾겠는지 화를 냈어. 내가 봐도 많이 참은 것 같았어. 그런데 그 사람이 화를 내니까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다 칼을 뽑아들었어. 저 사람이 두목인가? 그대로 두면 큰일이 날 것 같아서 나도 모르게 고함을 지르고 말았지. 도둑은 아저씨잖아요. 우린 아무것도 안 훔쳤다고요. 가죽옷을 입은 남자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날 쳐다봤어. 응? 도둑? 훔쳐? 뭘? 엥? 그 얘기가 아닌가? 가죽옷을 입은 남자가 나를 뚫어지게 쳐다보았어. 우리더러 자꾸 수상한 사람이라고 해서 우리를 도둑으로 보는 줄 알았지. 나는 가죽옷을 입은 남자의 가슴에서 덜렁대는 청동 거울을 보고 나서 다시 용기 내어 말했어. 그래, 나도 마냥 겁쟁이는 아니라고.
그 거울은 내 거예요. 돌려주세요. 정확하게 항아의 것이었지만 그걸 일일이 설명할 수는 없으니까 내 것이라고 우선 말했어. 가죽옷을 입은 남자는 거울을 내려다보더니 다시 어리둥절한 눈으로 날 바라보았지. 이게 네 것이라고? 이건 대대로 내려온 우리 마을의 보물인데? 내가 가지고 온 거란 말이에요. 돌려주세요. 나는 화를 내며 소리쳤어. 그러자 책방 아저씨가 머리를 극적이면서 내 청동 거울을 자기 주머니에서 꺼내는 거야. 리아야, 아까 너 기절했을 때 이게 떨어져 있어서 내가 챙겼다. 그랬어. 두 개를 동시에 보니까 내 것이 훨씬 작았어. 무늬가 보였으면 금방 알았을 텐데 괜히 화만 냈네. 아유, 창피해. 그거 이리 내놔봐라. 갑자기 가죽옷을 입은 남자가 호통을 쳤어. 아이고 깜짝이야. 네? 아, 네. 책방 아저씨가 얼떨결에 청동 거울을 내주려고 했어. 난 얼른 뛰어가서 책방 아저씨 손에서 그걸 빼앗았어. 안 돼요. 이거 없으면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단 말이에요. 가죽옷을 입은 남자는 눈을 부릅뜨고 날 노려봤어. 정말 무섭게 노려봐서 난 그만 으앙 하고 울음을 터뜨렸지. 아니 이게 대체 무슨 짓입니까? 어린아이를 울리다니. 책방 아저씨도 눈을 부릅떴어. 가죽옷을 입은 남자가 손가락질을 하면서 말했어. 무늬를 보니 그 거울은 우리 것이 아니야. 너희는 연나라에서 온 첩자들이지? 연나라요? 우리가 연나라 때문에 얼마나 고생이 많았는데 여기저기 노리고 있을 줄 몰랐어. 여봐라, 이자들을 모두 묶어라. 그러자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와 우리에게 칼을 들이댔어. 책방 아저씨가 얼른 내 앞을 가로막았지. 아, 이게 무슨 짓입니까? 우리는 이 아이의 동생을 찾으러 왔을 뿐이라고요. 무기도 없는데 왜들 이러는 겁니까? 그러면 왜 청동 거울을 안 보여주는 거냐? 이리 내놔봐라. 책방 아저씨가 난처한 얼굴로 나를 돌아보며 말했어. 리아야, 그거 잠깐만 보여주자. 나는 고개를 저었어. 절대 내줄 수 없지. 집에 못 들어가면 어떡해? 그때 한 남자아이가 우리 쪽으로 달려왔어. 아버지, 큰일이에요. 우리 숲에 누가 들어왔어요. 남자아이가 큰 소리로 외치면서 허겁지겁 달려오고 있었어. 뭐야? 가죽옷을 입은 남자는 일행 중에 제일 험살궂게 생긴 사람한테 우리를 지키고 있으라고 하고는 나머지 사람들을 데리고 남자아이를 따라가 버렸어. 하도 급히 가버려서 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도 몰랐지. 궁금하긴 했지만 내가 뭘 물어보려고만 하면 창을 들고 서 있는 남자가 꽥꽥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무서워 잠자코 있었어. 대신 책방 아저씨가 말했어. 우리 인사라도 합시다. 난 지대로요. 창을 든 남자는 책방 아저씨를 노려보더니 퉁명스럽게 말했어. 난 막금이라 하오. 막금형? 책방 아저씨는 이 사람을 언제 봤다고 형이라고. 그렇지. 얘가 추운 모양이니 여기서 이러지 말고 마을로 좀 갑시다. 도망치지는 않을 테니. 그리고 혹시 얘처럼 생긴 사람들은 지하하고 나를 헷갈려 한다. 내가 보기엔 하나도 안 닮았는데. 얘처럼 생긴 조그만 애를 못 봤수? 본 적 없수. 틀림없이 이 마을 어딘가에 있을 텐데 아까 연나라 때문에 골치가 아프다고 했는데 연나라에 쳐들어오기라도 한 거요? 시끄럽소. 당신하고 잡담하려고 여기 남은 게 아니란 말이오. 막금 아저씨는 공연히 화를 냈어. 책방 아저씨도 같이 버럭 화를 내버렸어. 이 사람이 왜 화를 내고 그래? 누군 성질 없는 줄 알아? 아저씨도 참. 저쪽은 창을 들고 있는데 같이 화를 내면 어쩌자는 건지. 가만히 있어. 이 창이 무섭지도 않냐? 막금 아저씨는 창으로 책방 아저씨의 배를 찌를 듯이 위협했어. 그러자 책방 아저씨는 뒷짐을 짓더니 아예 창 끝에 배를 갖다 대면서 호통을 쳤어. 그래, 찔러. 벌어둔 돈 많은가 보지? 그 대신 입원비에, 치료비에, 정신적 피해, 위자료까지 다 물어내야 해.
어휴, 아저씨, 이 시대에 무슨 입원비, 치료비가 있겠어요. 마금 아저씨는 책방 아저씨의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아채지 못하는 눈치였어. 책방 아저씨가 불뚝한 배를 들이대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으니까 차마 찌르지는 못했지. 옆에서 보고 있던 나는 아슬아슬해서 다시 기절하고 싶은 기분이었어. 그렇지만 정신을 바짝 차렸지. 나도 집에 돌아가야 하고 책방 아저씨도 책방으로 돌아가야 하니까. 나는 눈물을 훔치고 마금 아저씨한테 가서 최대한 귀엽게 말했어. 지금 나쁜 사람들이 쳐들어온 거 맞죠? 그래. 나도 싸우러 가야 하는데 너희 때문에 여기에 남아있는 거잖아. 우린 정말 나쁜 사람들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저씨네 마을로 우릴 데려다 주세요. 거기서 얌전히 있을게요. 그럼 아저씨는 다른 아저씨들을 도와 싸울 수 있잖아요. 마금 아저씨가 고개를 갸웃거며 말했다. 내 도움이 필요할까? 아싸, 마금 아저씨가 거의 넘어온 것 같네. 그럼요, 아저씨가 삐 빠져서 우리 편, 언제부터 우리 편이지? 우리 편이 지금 밀리고 있잖아요. 우와, 아저씨 알통 좀 보세요. 그런 알통을 가지고서 싸움에 빠진다는 게 말이나 되겠어요? 내가 마금 아저씨의 알통을 가리키며 호들갑을 떨자 마금 아저씨는 어깨를 으쓱거렸어. 하지만 보이지도 않는 알통이 어떤지 내가 알게 뭐람. 좋아. 지금 우리 편에서 내가 꼭 필요하다니 너희를 일단 마을에 가다 놓고 빨리 가봐야겠다. 얌전히 앞장서라. 마금 아저씨는 우리를 앞에서 걷게 하고 뒤를 따라갔어. 우리가 달아날까봐 걱정한 거겠지. 외길이어서 길이 나 있는 대로 따라가면 되었기 때문에 헷갈릴 것도 없었어. 아무 말도 없이 걷기가 서먹해서 이야기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무슨 이야기를 하지? 학원 숙제 이야기 같은 건 할 수가 없고 마침 내 눈에 마금 아저씨의 창날이 돌로 되어 있는 것이 눈에 들어왔어. 청동기 시대에 웬 돌무기? 아저씨의 창은 왜 날이 돌로 되어 있어요? 아까 가죽옷 아저씨 칼은 청동이던데. 마금 아저씨는 한심하다는 눈길로 나를 봤어. 영어 문제를 엄마한테 물었을 때 엄마가 나를 쳐다보는 그런 눈길이었어. 청동 같은 귀한 물건을 내가 가질 처지가 되겠니? 책방 아저씨가 얼른 끼어들며 말했어. 지금이 청동기 시대이기는 하지만 이때도 대부분의 물건은 돌로 만들었어. 청동은 귀하기도 했고 망가지기도 쉬워서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기는 어려웠거든. 하지만 신석기 시대보다는 훨씬 좋은 석기를 제작할 수 있었단다. 이런 정교한 창날도 책방 아저씨가 창날을 만지려 하자 마금 아저씨가 창을 확 당겨서 만지지 못하게 했어. 함부로 손대지 마. 청동기 시대라면서 도구는 죄다 돌이나 나무로 만들다니 무슨 청동기 시대가 이래? 석기 시대나 마찬가지구만. 얼마 못 가서 굵은 나무를 세워서 만든 울타리가 나타났어. 울타리는 책방 아저씨 키만큼 높았고 나무 끝은 뾰족하게 깎아 놓았어. 그리고 울타리 앞에는 물을 채워놓은 도랑이 있었어. 마금 아저씨는 나무로 만든 문 앞에 서서 큰 소리로 말했지. 포로를 잡아왔으니 문을 열어라. 문이 열렸어. 그리고 긴 창을 들고 있는 사람 둘이 문을 열고 우리를 창으로 겨누었어. 맨 앞에 서 있던 나는 깜짝 놀라서 책방 아저씨 뒤로 숨었어. 책방 아저씨는 몸집이 굉장히 커서 그 뒤에 서면 웬만한 얼굴도 몸이 완전히 가려질 정도야. 다행히 마금 아저씨가 손사래를 치며 말했어. 괜찮아. 일단 창고에 가둬두면 돼. 아랫마을 사람들이 숲에 쳐들어왔다니 나는 거기 좀 가보고 올게. 마금 아저씨는 뒤도 안 돌아보고 달려가 버렸어. 창을 든 아저씨 중 한 명이 큰 소리로 불렀지만 듣지도 않고 계속 달려갔지. 마금 아저씨를 부르던 아저씨가 이렇게 투덜거렸어. 나 참 사람들이 모두 숲에서 돌아왔다고 말해주려니까 듣지도 않고 가버리는군. 우리는 창고로 끌려갔어. 창고라고 부르는 건물은 나무로 만들어진 건물이었는데
땅에서 떨어져 있었고 작은 사다리가 밖에 놓여 있어서 그걸 계단처럼 밟고 올라가게 해놓았어. 책방 아저씨가 또 눈을 반짝이더니 허리를 굽히고는 밑을 살피며 말했어. 이야, 멋진걸. 리아야, 왜 창고가 공중에 떠있는 모양으로 만들어지는지 아니? 땅에서 올라오는 습기 때문에 안에 보관하는 곡식이 상하면 안 되니까 이렇게 바닥에서 띄어서 만드는 거란다. 이걸 직접 보다니, 하하, 이거 참. 결국 책방 아저씨는 아까 투덜대던 아저씨한테 엉덩이를 한번 걷어차이고 나서야 창고로 올라갔어. 여기서 잠깐. 바닥에서 띄어져 만들어진 창고를 다락창고라고 불러. 청동기 시대에는 신분을 차별했는데 신분이 높은 사람은 신분이 낮은 사람보다 재산, 돈을 많이 가질 수 있었지. 그래서 부자들은 이 재산을 따로 보관하기 위해서 창고를 만들기도 했어. 창고 안은 어두컴컴해서 잘 보이지 않았어. 문이 닫히니까 더 깜깜했지. 갑자기 저쪽에서 무슨 소리가 났어. 난 심장이 멈춰버리는 줄 알았어. 으아, 귀신이 있나 봐요. 내가 얼마나 큰 소리를 질렀는지 책방 아저씨는 내 소리 때문에 더 놀랐다고 했어. 그런데 놀란 것은 책방 아저씨뿐이 아니었어. 뭐야? 남자아이의 목소리였어. 귀신 소리가 아니라서 좀 다행이긴 했지만 눈물이 찔끔 났어. 깜깜하니까 아무도 못 봤겠지? 책방 아저씨가 여기저기 둘러보며 말했어. 누구냐? 이리 나와라. 남자아이가 엉금엉금 기어서 우리 쪽으로 왔어. 넌 누구냐? 난 해우예요. 누구세요? 난 지대로라고 한다. 그냥 아저씨라고 불러. 그런데 넌 왜 잡혀왔냐? 아저씨는 왜 잡혀왔어요? 우리는 오해가 있어서 잡혀왔어. 나도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잡아다가 여기에 가뒀어요. 저 사람들은 모두 나빠요. 꼭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던데. 아니에요. 나빠요. 아주 나빠요. 난 빨리 우리 마을로 돌아가야 한단 말이에요. 혜우는 좀 시끄러운 아이 같았어. 넌 이 마을 사람이 아니구나. 네가 남의 숲에 몰래 들어간 사람이야? 하마터면 나쁜 사람이냐고 물을 뻔했어. 이렇게 말을 가려서 했는데도 혜우는 누명을 썼다는 듯이 펄쩍 뛰었어. 뭐야? 누가 남의 숲에 들어가? 숲이 무슨 물건이냐? 네 거 내 거가 어딨어? 죄 없는 사람을 잡아다 이런 데 가둔 쪽이 나쁜 거지. 혜우가 심하게 성질을 부리니 나도 말이 곱게 나오지 않았어. 내가 널 잡아가뒀니? 왜 나한테 성질을 부리고 난리야? 너도 잡혀온 주제에 왜 큰소리니? 난 그런 나쁜 짓 안 해. 지금 그 말은 내가 나쁜 짓 했다고 하는 거지? 잘못을 했으니까 잡혀왔을 거 아니야. 가만히 있는 애를 무턱대고 잡아왔겠냐? 누구더러 애라고 그래? 너 몇 살이야? 내 나이가 무슨 상관이냐? 숙녀의 나이를 묻다니 예의 없이. 그러니 잡혀오지. 자꾸 나만 잡혀온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너도 잡혀온 거거든? 왜 이러셔? 혜우 말이 맞긴 했다. 그래도 그렇지. 말꼬리 잡고 시비 거는 것도 바른 행동은 아니야. 난 콧방귀를 뀌고 상대하지 않았어. 그랬더니 내가 잘못을 인정한 줄 알았는지 혜우는 소리를 더 높였어. 자기도 잡혀왔으면서 남 보고 이래라 저래라 참견이야. 책방 아저씨가 중간에 나섰어. 자자, 우리끼리 이럴 필요가 뭐 있냐? 다들 진정하고 좀 앉아라. 책방 아저씨 말대로 나는 바닥에 앉았어. 그런데 혜우는 앉지 않았어. 내가 왜 아저씨 말에 따라야 하죠? 아저씨가 어른이라고 내가 겁먹을 줄 알면 잘못 생각하셨어요. 그래? 책방 아저씨가 벌떡 일어나더니 혜우의 멱살을 와락 잡았어. 그 순간 나는 깜짝 놀라고 말았어. 책방 아저씨한테 멱살을 잡힌 혜우의 얼굴이 너무 잘생긴 거야. 성격이 좀 나쁘긴 하지만 혜우라는 아이 너무 근사하게 생겼잖아. 캑캑, 왜 이래요 나요? 또 까불래? 그냥 안 그러겠다고 하면 될 텐데 공연히 고집을 부리긴 마지못해 내가 나섰어. 그만하세요. 그러다가 사람 잡겠어요.
내가 말리자 책방 아저씨도 혜호를 내려놓았어. 하지만 혜호는 고맙다는 말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 나도 그런 혜호가 얄미워서 한마디 했어. 어른한테 까불면 안 되는 거야. 혜호는 쳇 하는 소리만 냈어. 내 말이 맞으니까 대꾸할 수가 없는 거겠지. 그런데 나를 쳐다보더니 갑자기 눈이 탁구공만하게 커졌어. 어라? 너 언제 여기 온 거야? 혜우가 책방 아저씨한테 멱살 한 번 잡히더니 정신이 나간 모양이야. 갑자기 내 쪽으로 달려오더니 내 어깨를 잡고 흔들어댔어. 집에 가만 있으라고 했잖아. 함부로 나돌아다니면 위험하다니까. 왜 이래? 나는 혜우를 확 밀쳤어. 혜우는 멍한 얼굴로 나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저었어. 갑자기 책방 아저씨가 펄쩍 뛰어올랐어. 너 지아를 봤구나? 지아가 너희 마을에 있니? 지아는 리아의 동생이야.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다. 지아가 어디 있는지 알았으니 다행이구나. 뭐야? 그럼 지아랑 나랑 똑같이 생겨서 착각했다는 말이야? 지아보다 내가 머리 하나는 더 있다고. 대체 사람들 눈은 왜 이렇게 나쁜 거야? 흥? 네? 네. 혜우도 이제야 이해가 된 모양이었어. 그러더니 나한테 다 들리게 중얼댔어. 동생은 선녀처럼 착하던데 언니는 아주 못됐네. 지아 이것이 또 얼마나 아양을 떨었길래 혜우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지? 그나저나 지아는 무사한 걸까? 지아는 무사하지? 혜우가 고개를 끄덕였어. 감기에 걸려서 열이 있어요. 그래서 약초를 찾으러 왔다가 잡혀온 거예요. 감기? 어쩌다 감기에 걸린 거지? 참 책방 아저씨는 지아가 감기에 걸렸다는 걸 모르지? 나는 얼른 주머니에 손을 넣어 보았어. 지아한테 주려고 한 약봉지가 그대로 있었어. 지아가 원래 감기에 걸려 있었다는 걸 말하려는데 혜우가 먼저 말을 꺼냈어. 우리 아버지한테 옮았나 봐요. 죄송해요. 오라,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지? 그거 잘됐다. 혼 좀 나봐라. 나는 큰 소리로 화를 냈어. 내 동생을 병에 걸리게 했다고? 내 동생이 착하다고 함부로 대했지? 너 나쁜 애로구나. 뭐야? 내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닌데. 혜우가 발끈했어. 도대체 쟤는 왜 내가 말만 하면 화를 낼까? 하지만 혜우는 화내는 모습도 멋있어. 내가 물끄러미 혜우를 쳐다보자 혜우가 눈치를 채고 고개를 획 돌렸어.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달으니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어. 내가 미쳤나 보다. 창피하게 이게 무슨 짓이람? 다행히 책방 아저씨가 혜우한테 뭘 물어보는 바람에 분위기가 바뀌었어. 눈치 없는 분인 게 이럴 땐 도움이 됐지. 숲에 약초를 캐러 왔다고 이렇게 잡혀있단 말이냐? 겨우 이런 일로 잡아두다니. 혜우는 길게 한숨을 쉬고 이야기를 시작했어.